사람을 비롯한 모든 생물은 살아있는 동안 자신과 닮은 자손을 만들어 종족을 유지합니다. 이처럼 생물이 자손을 만드는 것을 생식이라고 합니다. 생식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사람처럼 생식세포인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여 새로운 개체를 만드는 유성생식이 그중 하나입니다. 이에 비해 생식세포가 결합하지 않고 새로운 개체를 만드는 무성생식도 있습니다. 무성생식에는 분열법, 출합법, 포자생식, 영양생식이 있습니다. 이처럼 생물은 다양한 생식 방법을 이용하여 자손을 만들고 종족을 유지합니다. 이번 시간엔 생식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살아있는 동안에 자신과 닮은 자손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첫 번째로 무성생식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무성, 성이 없어요. 성의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암수의 구분, 생식세포의 결합이 없이 새로운 개체를 만드는 생식 방법을 바로 무성생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분열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한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생물, 단세포 생물이죠. 두 개의 세포로 분열하여 각각의 세포가 새로운 개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분열법은요, 세포 분열이 곧 생식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은 환경 조건만 맞으면 얘네들이 바로 한 개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이런 식으로 분열하니까 번식 속도가 굉장히 빠르겠죠. 물에 사는 아메바라는 건데요. 이 단세포가 두 개로 이렇게 분열하면 각각의 생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생물에는 무엇이 있냐? 자, 아메바가 있고, 자, 집신벌레도 우리 물에 사는데 약간 생긴 게 이렇게 집신처럼 생겼다고 해가지고 집신벌레예요. 자, 그 다음에 세균, 영어로 박테리아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출합법은요, 몸의 일부가 혹처럼 돋아난 후에 어느 정도 자라면 떨어져 새로운 개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요, 자, 이게 또 물에 사는 히드라라는 생물이 있는데요. 이 생물의 오른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혹 같은 돌기가 나와서 이것이 나중에 결국에 떨어져가지고 또 하나의 개체가 되는 거죠. 새로운 개체는 모체보다 처음에는 크기가 작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제 자라게 되겠죠? 대표적인 생물에는 효모는 우리가 막걸리의 발효, 빵의 발효에도 들어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트가 바로 효모입니다. 이 효모가 좀 특징이요. 이 효모가 단세포예요. 그런데 이 버섯이랑 곰팡이랑 아주 친한 친척입니다. 그 다음에 히드라가 존재합니다. 자, 세 번째로 포자 생식 방법인데요. 몸의 일부에서 포자를 만들어 새로운 개체가 돼요. 자, 이 포자는 쉽게 말하면은 이제 씨앗이에요, 씨앗. 이 포자는 크기가 매우 작고 가벼워서 바람이나 물을 통해 멀리 퍼질 수가 있어요.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버섯이랑 곰팡이를 보면은 가끔 연기가 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자, 그게 바로 포자가 퍼지는 건데요. 자, 이게 지금 동글동글한 게 다 하나 포자입니다. 이 포자가 이제 바람을 타고 이렇게 퍼지게 돼요. 그런데 이게 하나가 퍼지는 게 아니고 뭉탱이로 다 퍼집니다. 바람 불면 다 퍼져요. 그런데 이 포자는 건조한 환경에도 잘 견뎌요. 그러다가 뭔가 환경 조건이 특히 따뜻하고 습한 곳이 있다. 그러면 바로 곰팡이가 발생하죠. 이 바로 포자가 자라서 이 곰팡이로 되는 겁니다. 포자로 생식하는 생물에는 버섯이 있습니다. 그리고 곰팡이가 있고요. 그리고 식물에는 고사리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자, 영양생식이 있는데요. 이 영양생식의 좀 특별한 점은 꽃이 피는 식물이 영양기관인, 자, 영양기관이 뭐예요? 바로
영양분을 흡수하거나 아니면 만드는 데 관여하는 기관이죠. 생식기관은 꽃, 열매 이런 거지만 영양기관은 뿌리, 줄기, 잎이에요. 이걸 이용하여 새로운 개체가 된다는 건데 식물 중에서는 꽃을 이용해서 생식을 하는 식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양생식을 하는 이유는 개화와 결실이 빨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식물한테도 이득이지만 사람한테 굉장히 큰 이득이에요. 우리는 빨리 열매를 얻어서 이걸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실, 열매를 맺는 게 빠르면 아주 좋죠, 사람에게. 모체의 특징이 그대로 자손에게 전달되어 우수한 품종을 보존하기에 적합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두 가지 그림이 있는데 딸기예요. 이 딸기가 위로 이렇게 잎이 자라잖아요. 그 중에서도 밑으로 이렇게 줄기가 자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줄기가 밑으로 이렇게 자라다가 토양과 만나게 되면은 다시 여기다 뿌리가 생겨요. 그래서 다시 여기서 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기는 줄기라고 하는 것은 이 줄기가 이렇게 기어가면서 새로운 개체를 만들어내는 거죠. 신기하죠? 자, 오른쪽에 젖붙이기라는 게 있는데 감나무 가지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 감나무 가지는 열매가 굉장히 많이 열려요. 이거를 어느 나무든 괜찮아요. 그래서 이 나무 밑둥에다가 이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고정을 시켜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다시 관다발이 만들어지면서 열매를 많이 맺는 이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젖붙이기라고 하는데요. 자, 이번에는 유성생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 유성생식의 특징은요, 부모 양쪽으로부터 유전물질을 물려받아 다양한 형질의 자손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여기 다양한 형질의 자손에 포인트를 두고 수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식물은 난세포, 동물은 난자를 만들죠. 자, 식물은 꽃가루를 만들고, 그리고 동물은 정자를 이렇게 생성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무성생식과 유성생식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무성생식은 생식세포가 필요 없죠. 반면에 유성생식은 정자와 난자라는 생식세포가 필요합니다. 자, 번식 속도는 무성생식은 굉장히 빨라요. 몸이 자체가 두 개로 나뉠 수도 있고 혹처럼 자라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어요. 포자로 생식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반면에 유성생식은 느립니다. 사람을 예로 들면은 일단 생식기관이 발달을 해야겠죠? 그리고 생식기관이 발달해서 정자와 난자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과정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번식 속도가 굉장히 느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자손의 형질. 이 형질은요, 쉽게 말하면 형태, 성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손의 형질. 자, 무성생식은 그냥 아메바만 보더라도 모체, 그러니까 엄마와 자손이 똑같은 형질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유성생식은요, 정자에 있는 유전 정보와 난자에 있는 유전 정보가 조합을 통해서 이 자손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매우 다양합니다. 환경이 좋을 때는 번식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장점이지만 만약에 환경이 나쁘다, 환경이 변한다, 그러면 변화된 환경에 똑같은 형태와 성질을 가지고 있는 생물이 전멸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환경 변화 적응력이 강합니다. 자, 반면에 유성생식은요, 환경 변화 적응력이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엄마가 꽃가루 알러지가 있으셔요. 그런데 아빠가 꽃가루 알러지가 없어요. 그러면 자손이 꽃가루 알러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환경에 적응을 잘 할 수가 있는 이 환경 변화 적응력에는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하게 여러분이 알아둬야 할 거는 이 무성생식 방법 4가지를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그레이트 홍쌤이었습니다. 안녕!